다시 윤석열 내란 소개하고 군 관련된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부 부처,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내란에 참여한 내란 주요 정무 인사자나 내란 가담자들의 수사가 아주 미진해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도 책임이 있고 공수처, 경찰도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검이 발족하면 대통령실, 부처,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가열차게 진행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예. 할매 쌈짓돈님이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네. 조혜정 변호사님도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이제 특검 이거 여부는 최상목 대행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은 어떻게 하냐.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 이제 그야말로 그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 어차피 명태균 씨 관련한 모든 자료들은 1월 말이면 다 정리가 되고요. 예. 그 전에 이미 신용환 교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찰에다 이미 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창원지검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수사할 의지가 처음에는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환 그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누구야? 김건희 씨에 대한 것들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봤어야지만 이제 정확히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2024년 9월 23일 날 명태균 씨 집에서 압수수색을 해놓은 PC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PC는 명태균이 사용하던 PC예요. 그렇죠. 명태균이 집에서. 네. 근데 강혜경 씨가 제출한 PC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강혜경 씨가 제출한 거는 명태균 씨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PC예요. 근데 그 PC보다 명태균 씨 집에서 사용하던 PC에 많이 자료들이 남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자료 지우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는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제대로 안 지워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료들 다 찾아냈대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11월 달까지 다 검찰에 있었어. 근데 우리들한테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혜경 씨 변호인단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저쪽에서 가환부 신청을 했었어요. 이 PC에 있는 자료를 우리들이 보여달라. 네. 근데 그걸 이제 응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12월 달에 명태균 씨의 USB하고 명태균 씨 핸드폰 3개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12월 17일인가 12월 12일 지나서 17일인가부터 한 달 동안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 중에 가장 중요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용하던 4년 동안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이제 다 포렌식이 다 됐어요. 그리고 다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한 분석도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집대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2월달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나오게 2월에. 되면 이 김건희 씨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예. 명태균하고 김정인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모든 관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용환 교수는 그때 대선 캠프에 있었었는데 그렇죠. 명태균과 김건희 씨 사이에 주고받았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해석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자료들이 대선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또 명태균 씨에게 당 차원에서 보내진 자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빈틈을 메워주는 그런 자료들이었는데 네.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이게 신용환 씨의 PC에서 다 있어요. 그리고 신용환 씨가 그때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신용환 교수가. 맞아요. 예. 그 메모한 뒷장에 이면지가 있는데 네. 그 메모한 그 이면지가 바로 당시 대선 캠프에서 사용되던 자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들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자료 이면지가 있다는 거는 메모가 그 당시 작성됐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럼요. 네.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지에 있는 내용이 실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 사이에 얘기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분석이 만약에 제대로가 되면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빼박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아. 그래서 2월달, 3월달쯤 되면 괜찮아요. 저는 창원지검이 과연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지고 올라와라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수사 보고서도요 창원지검보다는 대검 쪽에서 지금 사실은 많이들 보고서 뭔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2월, 3월 되면 다 이제 터져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김건희 특검법은 이런 식이 된다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들은 이제 그 관계자들인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화면 보이네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결사 방어하고 싶고 특히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대선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들에 대한 형사 사건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 판결 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전체적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나 대선 후보로 나설 거야라고 해요. 그게 홍준표 식의 전략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이 언급되고 명태균 씨 핸드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는 의원이나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지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특검은 저는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씨 내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축소되어 가지고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는 그게 축소시킨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네. 빨리. 검찰이 기소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기소하기 전에 하라고 그러는 예. 건데 지금 이거 가지고 최상목이가 만약에 내란 거부권 행사한다 특검법.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최상목 대행의 입과 또 이제 손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습니다. 돼서 좀 답답하긴 한데 최상목 대행 아마 이제 여론을 다 듣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도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8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있는 걸 봐서 참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일관되게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들끼리 무슨 공모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이런 행동 벌이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좀 결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뭐 대선 주자 말씀하시면서 보수 쪽의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좀 연루된 걸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대선에 뛰어들어서 어쨌든 뛰어들어야 돼요, 그들은. 네,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김문수 장관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선자 1위로 나오고 있는데 네. 김주 대변인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수 유권자들이 그만큼 지금 결집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극우를 표방하는 극보수 세력들이 네.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윤석열 내란 수괴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 그리고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쩐 지지층이 결속하면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 결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진보나 그다음에 그 중도 지지층들은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났잖아요.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또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고 그 외에 군 관련 인사들도 많이 지금 구속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기소도 됐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마음들이 이완됐다. 또 자기 생업을 해야죠. 언제까지 이것만 보고 그냥 쫓아다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여론조사의 왜곡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러한 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금방 이완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극우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폭력을 조장하니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폭력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집단화되고 있다. 조직화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근데 특히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대선 주자 후보 1위로 올라오는 이 상황을 정말 보수 쪽에서? 제대로 된 보수라면 네. 인정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걸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드디어 정말 태극기 부대랑 괴를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이제 순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봐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막 간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김문수 같은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내세울 수는 없거든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나와 있는 이 일정에서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윤석열과 빠르게 손절하고 김건희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들과 이제 관계성이 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내지는 좀 자기는 버텨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좀 조직이 재편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은석 같은 사람은 자연히 도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이 유력한 후보, 네. 이 후보를 흠집내는 방향으로 일치 단결해서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고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가 창피스러운 거를 무릅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쪽으로 아마 그들은 또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움직임 어제도 뭐 발빠르게 기자회견하면서 이 폭력 사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던데 자기가 뭐 중도 보수 이 진영 뭐 이렇게 재건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가서 자기가 뭔가 물론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네. 자기를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올려놓고 이 향후 나중을 지금 대비하는 거라고 지금 보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아무리 보더라도 이번에 자기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준석 씨가 맨날 말을 상황마다 뭔가 꼭 홍준표랑 똑같아져요. 홍준표 시장이랑.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무슨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꼭 한마디씩 얹어요. 네. 근데 그게 하나의 일관적인 논리적인 흐름이나 정치적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은 민주파출소 운영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동네에 민주당 민주파출소라고 하는 그 뭐 민주읍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별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막 비난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던 사람이 또 이제 와가지고 딴 얘기니까 모든 것에 다 자기만 빼는 건 다 옳은 일인 다 바보 같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좀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살려고 나오는 것뿐이지만 향후를 노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선 분산용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민주파출소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인터뷰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고 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재 대변인? 저기 허은하 대표하고 김철근 사무총장이랑 실부사 가서 좀 홍매화 식재를 좀 하면서 도원 결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가 주요 정치인 3인 이상하고는 네. 정치를 못 한다는 게 뭐 이번 다 개혁신당 나왔죠. 내용 사태에서 네, 다 판명되지 다 나왔죠. 않았습니까? 네. 그렇네요. 지금도 사실은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 진솔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반성해야 하고 자숙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싹 건너뛰고 본인이 뭔가 다른 이슈로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좀 비슷한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국면 전환, 이슈 전환 이거에 매몰돼 있어서 국민을 금붕어로 하는 거죠. 기억을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더 센 걸 던지면은 기억을 못할 거다. 사실 근데 윤석열 내란숙의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누굽니까? 1등 공신 이준석, 그렇네. 2등 공신 안철수 아닙니까? 네. 저는 이준석, 안철수가 윤석열 내란숙의 공동 창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들이 그냥 옛날 정계 은퇴해야 돼요. 그냥 정치를 하면 안 될 자들이 지금은 공동 창업자가 저렇게 내란을 일으켰는데 안면 몰수하고 이러한 정말 이슈 전환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 인면수심이다. 정말 양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조금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 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대선 주자들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 헌재 판결 이거 뭐 심판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끝으로 이제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하도 억지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헌재에서도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영현 씨를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는 목요일 날 네. 첫 증인 신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재판이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윤석열 씨 측에서 방어하시는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2월 4일까지 날짜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3번인가를 더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2월 안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면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평일을 네, 하게 돼요. 평일을. 예, 그래서 3월
2월 말에 너무 심하면 이제 3월 초까지는 늦어도 늦어도 3월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네. 탄핵 인용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8명 있는 체제에서는 또 당연히 만장일치겠지만 만약에 한 명이 더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 만장일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30초만 네, 네.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예. 2024년 1월 23일 목요일 네. 저녁 7시 30분에 도월 김용옥 선생님이 성남시 판교 노인 종합복지관 3층에서 네. 1905년과 2025년, 음. 1905년 을사능약과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내일 목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 성남시 판교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도울 김용호 선생의 강의가 있으니까 네. 우리 오마이 TV 구독자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생중계 안 합니까? 아, 생중계 안 한다고 하네요. 네. 생중계 안 하고 생중계 안 하고 직접 참여를 해 달라라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화로 내보낸다고 하네요. 녹화로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스터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